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으로 물컵은 더 채워질 거다. 이 발언들에서 보듯이 윤석열 정부는 한일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의 입장을 많이 고려해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준 만큼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조선인 강제징용의 슬픈 역사가 서린 사도광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틀 뒤 열리는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에 야스쿠니 참배 전력이 있는 우익 차관급 인사를 대표로 보내겠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추도식,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본으로부터 얻어낸 거라고 내세웠던 행사입니다. 첫 소식 김민관 기자입니다. 사도광산 추도식을 이틀 앞두고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 참배 경력이 있는 극우 정치인을 추도식에 보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은 아이돌 그룹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TV 탤런트, 잡지 모델 경력도 있습니다. 2022년 참의원에 처음 당선된 초선 의원으로 고 아베 전 총리와 같은 파벌 출신입니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참의원 선거 출마 때부터 극우성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선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더 양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 함께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으로 당선 직후인 2022년 8월 15일에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던 정치인이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총무성이나 문부 과학성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답변을 미루고 있다가 행사 이틀 전인 오늘에서야 외무성 차관급 인사가 참석한다고 한국 측에 통보하듯 알려준 겁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추도식에 대해 정부가 아닌 민간 주관 행사임을 강조했습니다. 地元自治体や世界遺産登録に関係した民間団体で構成される実行委員会が開催する関連行事であると承知をしております. 오는 24일 열리는 추도식에는 희생자 유가족 11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추도식 참석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일본이 아닌 우리 외교부가 모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일본에서 열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우리 정부가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루도 안 돼서 결정을 바꾼 건데 두 나라 간 이견을 좁힐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걸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건지 또 한일 관계에는 어떤 파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 추도식을 단 이틀 앞두고 논란의 정치 인사가 일본 대표로 추도사를 읽을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인물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이 더 양보해야 한다는 등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듯한 발언을 해왔습니다.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를 추도하는 행사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정치인이 정부 대표로 오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잇따랐지만 우리 정부는 어젯밤까지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고위급 인사 참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고 일본이 받아들여 차관급이 참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스쿠니 참배 이력에 대해선 개인의 과거 언행이라며 이를 이유로 행사를 보이콧할 순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3시쯤 외교부 언론 공지를 통해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외교부는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JTBC에 여러 가지로 내용상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한 대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이제 추도식에는 불참하고 별도의 행사를 열겠다라고 입장을 바꿨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 거라고 보시나요? 역시 그쪽에서 참여하는 외무 총무관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2022년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그리고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참가하겠다 그런 입장이 갑자기 바뀐 이유는 아무래도 주도사에 뭔가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일본 쪽에서는 그 한국인 희생자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뭐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 전체적인 그 노동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 이게 계속 합의로서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이 한국에서 볼 때 만족스럽지 않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거 아닐까. 아직은 추측인데요. 네. 내일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내일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했던 이력이 있는 정무관을 추도사의 그 대표로 보내기로 했던 일본은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사실 그 외무 전무관은 3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여하게 된 그 이쿠이나 아키코라는 사람은 일본 내에서도 엄청나게 비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실력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요새도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을 아마도 만회하기 위한 그러한 그 내용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 이시바 촌리가 나서서 인사를 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베파입니다. 요새 아베파가 내부적으로 이시바 촌리를 상당히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아베파에 대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 아베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을 오히려 이러한 주도식에 참여시켜서 또 그 화려하게 데뷔를 시킨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비판받고 있는 부분을 좀 만회시키는 기회를 준다. 아마 내부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는 이것은 확인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미스, 실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니가타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도 광산이 세계 문화유산이 됐다는 거를 보고하는 자리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러면 애초에 그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은 없었다고 봐야 할까요? 그 부분은 그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이것도 내일 전체가 드러나는데요. 일본은 그 전에 근함도 문제도 그렇고요. 처음 한 이야기를 나중에 번복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상 그것을 눈 감아주고 한국 정부가 이번에 호의적으로 사도광산 그 세계 유산 등재에 사실 그 찬성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찬성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다고 합니다. 일본 안에서도 이번에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일본 쪽에서도. 그런 상황인데 다시 배신당할 우려가 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은 합의한 대로라고 하지만 일본이 합의한 내용을 일본 나름대로 해석하고 또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수준인지 그 수위를 항상 좀 지켜봐야 하는 문제이고요. 이번에는 좀 그 사실 큰 문제, 외교적인 큰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앞서 이제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한일 관계를 물컵에 비유를 하면서 남은 그 물컵의 반 정도 분량은 일본이 채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좀 정반대의 상황으로 가는 모습이거든요. 일본은 그 반컵을 채울 마음이 아예 없다고 봐야 할까요? 그 예를 들면 이시바 촌이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성향을 보면 그 나머지를 채울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준도 우파이기도 하고 그리고 키시다 전 총리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자민당의 분위기가 아직도 극우 쪽에 강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국민들의 그러한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자민당 정권이면 그렇게 갈 것이 아닌가 그러한 우려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추도식까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오늘 우리 정부 참여 없이 사도광산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추도식이 열린 니가타현 사도섬 연결하겠습니다. 자, 정원석 특파원,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일단 진행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오늘 추도식의 계획은 왼쪽에는 일본 참석자들이 앉고 오른쪽에는 한국 참석자들이 앉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 인사들과 유족들이 불참하면서 결국 한쪽이 텅 빈 채 추도식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반쪽짜리 추도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 언론에선 윤석열 정부가 한국 내 여론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 측 대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오늘 일본 측 대표로는 우리나라 차관급에 해당하는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대표로 참석했는데요. 이쿠이나 정무관은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가혹한 환경 속에서 노동해야 했던 선조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그 노력을 깊이 기린다, 이렇게 말한 뒤에 조선인 노동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애도의 표현은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강제노동 표현이나 반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朝鮮半島から来られた労働者の方々は戦争という特殊な社会状況下とはいえ故郷から遠く離れたこの地で愛する家族のことを思いながら校内の危険で過酷な環境の下で困難な労働に従事されました。 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던 데 대한 입장도 나왔습니까? 네, 2022년 8월 15일 이쿠이나 정무관이 참배했다는 우리나라와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일본 외무상은 이쿠이나 정무관이 참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국 취재진이 오늘 직접 물어봤지만 이쿠이나 정무관은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추도식이 끝나자마자 마치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과 유가족들은 내일 오전 9시 조선인 노동자들의 기숙사 터에서 따로 추도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도섬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네, 이렇게 반쪽짜리 추도식에 그친 건 한국과 일본 정부가 추도식 전반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 정부는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묵념 시간과 추도사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공식적인 항의 표명은 자제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사도광산 추도식은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亡くなられたすべての労働者の方々へ黙祷を捧げます。黙祷。 참석자들이 고개를 숙인 건 사도광산에서 일했던 모든 노동자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정부는 조선인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묵념의 시간을 마련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조선인 노동자만을 위한 묵념의 시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추도사의 강제 노동 표현과 반성을 담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이것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哀悼の意を表した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そしてその歴史的な問題については政府間の中でですね、お話をしております。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략 외에도 이 같은 이견으로 우리 정부가 하루 전 불참을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를 향한 공식적인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 대표의 추도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재반 사항을 고려해 불참을 결정했다는 답변만 내놓은 겁니다. 향후 한일 관계 개선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